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웅쌤TV의 영웅쌤입니다. 자, 오늘은 카이스트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에 합격한 우리 3학년 재학생과의 인터뷰입니다. 바로 신동주 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자기소개 좀 간단히 부탁을 드릴까요? 네, 이번에 한과영 합격한 나곡중학교 3학년 3반 신동주입니다. 네. 이거 한국과학영재학교를 줄여서 한과영이라고 한다고요? 네, 대부분 그런 식으로. 아, 한과영. 네, 알겠습니다. 자, 3학년 3반에 재학 중이고요. 자, 제일 먼저 우리 한과영의 합격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나곡중학교가 선생님이 2002년도에 개교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개교한 이래 20년 동안에 과거에 합격한 친구가 한 명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올해 20년 만에 드디어 이 과거 합격 2명이라고 하는 놀라운 일을 해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신동주 학생입니다. 바로 역사적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지금. 네. 자, 개인적으로도 아주 큰 일을 해냈고요. 우리 나곡중학교도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겠죠. 자, 오늘 과거를 준비하는 많은 후배들에게 좋은 정보, 많은 정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우선 이게 이제 고등학교 유형이 상당히 많은데요. 네. 이제 이게 보통 이것부터 좀 정리를 해보면 과거가 있고 영재학교가 있네요. 네, 그죠. 약간 다른 거죠. 네, 과고하고 영재고가 네. 저기 입시하는 시즌부터가 좀 차이가 있는데, 입시 시즌. 네, 영재고를 먼저 4월부터 저거 원서를 접수를 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좀 변동이 있긴 했는데, 원래는 영재고를 저희 학기가 시작했을 때부터 계속 시험을 보고 영재고 시험이 끝나면은 그때부터 과고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영재고를 먼저 선발한 다음에 과고로 가네요. 네, 근데 내년부터는 영재고하고 과고를 통합을 해서 꼭 한 학교만 그거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어갔고. 아, 내년에는 좀 달라질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영재고 떨어지면 다시 과고를 가면 되니까. 네. 2번의 기회가 있어서 참 올해까지는 좋았는데. 네. 내년에는 둘 중에 하나만 쓸 수 있게 만들어버리네요. 네, 좀 이렇게 어려워졌죠. 아이고야. 올해의 시험 친 게 정말 다행입니다. 네. 네. 자, 그렇게 이제, 영재학교에 입학하셨고. 자, 그런데 이제, 영재고에 이게 자사고도 있고요. 네. 외고도 있고. 네. 우리가 보면 특목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 이게 영재학교를 선택한 이유 아주 궁금하거든요. 네. 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제가 어렸을 때부터 수학하고 과학을 많이 좋아했어요. 특히 수학 쪽은 영재고나 과학고등학교 진학 준비 전에부터 선행도 하면서 그냥 계속 좋아하는 만큼 열심히 했는데, 이거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계속 하려면은 특성화고 자사고 과고 영재고 같은 좀 그런 특이한 학교를 진학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어서 일단 그것들 중심으로 준비를 계속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영재고 탈락하면 과고 탈락하면 자사고 탈락하면 일반고 중에서도 과학 특성한 일반고 쪽으로 진학을 하려고 계속 계속 루트를 짜왔고요.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하려고 고등학교 진학을 계속 열심히 준비를 하다 보니까 또 영재고에 붙게 되었네요. 나름대로 이게 커리큘럼을 굉장히 잘 짰습니다. 네. 네. 일단 목적이나 어떤 그런 과정, 결과를 명확하게 세운 다음에 네.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네. 야, 이게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결정도 쉽지 않을 텐데.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했던 좋은 결실을. 그러니까 영재고 다음에 과고 다음에 자사고 이렇게 루트가 있는데 네. 그냥 한 방에 붙어버렸네요. 네, 그죠. 예.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앞으로 이제 쭉 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 텐데, 자, 그 과정을 한번 우리 학생들 좀 들어보시고요. 또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 한번 우리 동주 학생이 어떻게 했는지 잘 한번 들으시면서 끝까지 한번 영상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성적일 텐데요. 네.
우리 동주 학생 성적은 좀 이따가 네, 지금 공개하면 재미없잖아요. 네, 예, 좀 대략적으로도 공개 가능하죠. 네, 자세히는 안 되고. 예, 그렇죠. 네, 대략적으로는- 자세히는 안 되고 예, 대충 네. 네, 대략 아마 우리 동주 오빠, 동주 형 정도 저 실력이면 나도 되면은 나도 지원할 수 있겠다. 그 정도는 이제 아마 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한국과학영재학교의 지원 자격을 선생님이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거든요. 네. 그 지원 자격을 보니까 수학 또는 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과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수학, 과학 분야에서 뛰어나다고 돼 있으면 네. 다른 교과, 뭐 국어, 영어, 네. 사회, 그리고 중학교에서 흔히 시험 치는 네. 이런 과목은 의미가 없는 건지 아, 아니면 이런 과목도 신경을 써야 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아, 이게 영재고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한데, 뭐 어떤 영재고는 그 다른 그 수학과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과의 이제 성적을 제대로 이걸 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니면은 다른 그 성적을 아예 신경을 안 쓰는 데는 없고, 하여간 좀 거기가 그 영재고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이게 보통 그 수강 외의 성적은 그 얘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 친구가 얼마나 열심히 했냐라는 성실성을 보는 거에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게 B가 한두 개 정도 있는 거는 사실 그 학교의 난이도에 따라서도 차이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까지는 눈 감아주는데 이게 너무 막 B하고 C가 남발하는 그런 성적표가 아닌 이상은 보통 이렇게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진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우리 전형 중에서 1단계 전형이 있잖아요. 네. 1단계 전형에서 혹시 그 생기부 2를 제출해야 됩니까? 네, 그죠. 아, 그럼 생기부 2가 제출된다면 네. 성적이 다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죠? 네. 그럼 거기서 이제 B가 한두 개 있는 것도 조금 위험하지 않습니까? 네, 그죠. 아무래도 이게 영재고 과거를 쓴다라는 건 거의 다 올 A일 텐데, 네. B가 한두 개 있다 정도는 그 입학사정관에 따라서는 다르게 볼 수는 있겠지만, 네. 최대한 열심히 하는 게 맞지 않겠나. 네, 그죠. 그렇게 본다면 수학, 과학만 잘해서는 될 게 아니네요. 네, 그죠. 예, 다른 과목도 당연히 신경을 써야 한다라는 게 정답이겠습니다. 네,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는 일반 전형으로 들어가신 거죠? 네. 예. 자, 이제 전형 단계 한번 볼 텐데, 네. 선생님이 이거 홈페이지 전형 단계를 보면서 이거 어떻게 들어가나?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보니까 무려 3단계 전형이에요. 네, 그죠. 보통 과거가 3단계로 돼 있던데, 네. 1단계에서 학생 기록물 평가, 네. 2단계에서는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 네. 국회에서 160명을 뽑아요. 네, 그죠. 3단계에서 이제 영재성 다면 평가를 해서 최종 합격자 120명을 뽑네요. 네. 이 120명 내외에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렇죠. 대단합니다. 야 120명 안에 들어갔다. 뭐 총 몇 명이나 지원했는지는 혹시 나옵니까, 그게? 아, 그 학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네. 그 뭐 광주, 대구나 그런 데는 한 500명 정도 지원을 했고요. 예. 그 한가영하고 서울 과고가 좀 많이 몰렸는데 예. 거기는 한 1000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1000명요? 1000명에서 120명 안에 들었다는 거예요? 아, 우와, 이거는, 야, 여러분들, 그러면 이게 몇 대 몇이라고 해야 돼요? 그게 계산을 해보면 9.8대 1이었나? 그 정도로. 그거 10대 1이네요. 네. 9.8이면 9.8명이 됐으니까 10명이죠, 그냥. 네, 10명. 10대 1. 네. 와. 10명 중에 1명. 그 엄청난, 네, 아무래도 이제 경기 서울권이다 보니까 네. 많이 몰리고, 좀 지방 쪽에는 반 정도 모이네요. 네. 그래도 지방에 반 모여도 많이 모이는 거잖아요. 네, 그죠. 야, 참. 10대 1의 경쟁률을 두고 들어갔다.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는 좀 박수를 좀 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 자막에 영상으로 박수 올라갑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요. 네. 자, 정말 대단한 일인데,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동조 학생이 다르게 보일 거라고 보고요.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중학교 수학, 중학교 과학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평균 정도 말씀해 주시고요. 네. 가내신 점수도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수학은 3학년 1학기 때 과학에서 그
수행평가 2점을 깎였는데요. 아. 제가 제일 약한 생명 부분에서 네. 아쉽게 깎이긴 했는데 그 네. 전까지는 그 수학 공부를 정말 죽어라 열심히 해갖고 네. 다 만점을 받았고요. 다 100점이네요. 네, 그 수학 저거 오. GP라고 수행평가 다. 전부 2학년 때부터 네, 시험이란 시험은 다 100점인데 네, 딱 이제 2점 깎인 게 네, 3학년 1학기 과학 수액에서 2점 깎였다. 네. 좀 과학 선생님이 좀 밉지 않았나요? 사실 생명을 못하는 게 아. 제 저 콤플렉스이기도 하고 아, 그래서 좀 이렇게 막 선생님 믿고 하진 않았고 그냥 네. 이거 생명 공부를 못하는 내가 좀 약한 부분이어서 네, 아, 아쉽다 싶은 아쉽다. 마음도 있죠. 네, 그렇군요. 네. 항상 이렇게 물으면 선생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게 참 좋습니다. 네. 근데 그 뭐 2점 정도가 뭐 크게 당락은 결정하지 않네요. 그죠? 네, 네. 결국에는 저희 A이긴 하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해신 점수는 어떻게 될까요? 간해신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뭐 어디 뭐 저기 자사고나 막 엄청 좋은 고등학교 들어가려면 190 후반을 뭐 꼭 가야 된다 이래갖고 좀 압박을 많이 받았었는데 네. 2학년 때 시험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좀 A를 받기는 해도 그게 사실 A의 턱걸이 수준으로 예. 받아갖고 내신이 그렇게 높진 않아서 한 190 초반 정도. 네. 190 초반. 네. 그러면 지금 이 영재고를 가려고 마음 먹었던 게 네. 한 중1, 중2 중에서 언제 정도에 마음 먹었습니까? 중1 한 여름방학 정도쯤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중1 여름방학. 네. 그 중1 여름방학쯤에 이제 마음 먹었으면 중2 때 좀 내신에 대한 압박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그때도 이걸 봐야겠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면서도 사실 이거를 합격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서 네. 그게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서 그 2학년 때는 A만 받는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이게 마음으로 와닿거나 네, 뭐 중1 때나 중2 때 초반에 좀 이게 내가 꼭 가야 될 곳은 여기야라고 해야 되는데 네, 조금 마음 편하게 공부하셨네요. 네, 그죠. 오히려 뭐 또 그게 또 더 도움이 됐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것도. 알겠습니다. 좀 이게 다르게 얘기하면 좀 간이 크다 이런 얘기 듣겠는데요. 그렇죠. 그래도 그런 말 들어도 할 말이 없죠. 네. 조금 이게 뭐 사소한 일에 좀 위험이 닥쳐와도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어떤 간땡이는 부어야 된다. 우리 후배들에게. 네. 너무 압박을 받지 말고, 네. 자기가 꾸준히 노력하면 된다. 네. 네, 그 정도로 우리 동주의 말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정리하면은 수학, 과학은 뭐 거의 올백을 받아왔다. 네. 그 다음에 간해신 점수는 190점대 초반인데, 네. 초등학교 때나 그때는 뭐 190 후반은 돼야 과거를 쓴다라는 압박감에 네. 있었지만은 중학교 올라와서는 오히려 압박감보다는 편하게 공부했다. 진짜 사실 그 과거 준비하는 그런 기출 문제나 그런 문제 푸는 게 너무 재밌어서 학교 공부 소홀히 한 것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렇게 말하시면요, 친구들한테 후배들에게 욕 얻어먹어요. 학교를 소홀했는데 190 초반 나왔다 그러면 보통 170이나 180 나와야 소홀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도 네. 어느 정도 시간을 소비할 만큼 소비했습니다. 그래도. 네, 그렇죠. 일단은 뭐 과거나 영재고의 그 경식 문제도 많이 푸셨죠, 그죠? 네, 그죠. 네, 그런 문제 푸는 게 너무 좋고, 네. 그 어려운 걸 풀어낼 때 그 짜릿함이 있는 거죠. 그죠. 그죠? 예. 그런 게. 혹시 학원에 다른 친구들은 못 푸는데 나 혼자 푸는 경우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그런 것도 있죠. 특히 그 과학 중에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 중에 네. 제 특기가 물리라서 물리. 네, 다른 친구들은 다 화학 좋아하고 생명 좋아하는 친구들 네. 많은데 물리는 저밖에 안 좋아해서 물리 시간만 되면은 저 혼자 되게 좋아하고. 네. 근데 생명은 약하고. 네. 물리는 물리대로 공부했네요. 네,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나름대로 재미가 있는 네. 그런 쪽을 하다 보니까 힘들다라는 말보다는 그죠. 네. 재미와 흥미로 그냥 꾸준히 해오셨네요. 네, 그죠. 알겠습니다. 좀 이렇게 뒤에 질문이 많은데 그 질문하기 전에 이런 경우를 좀 이제 상상하고 싶어요. 네.
이제 학생은 좀 공부를 좀 해요. 네. 근데 이제 부모님은 학생을 과거나 영재를 꼭 보내고 싶어 해요. 네. 근데 이제 학생은 나는 그 공부를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좀 결정이 나야 될까요? 사실 그거는 좀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의 뭐 고민이라고 생각할 수도 네.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사실 그 중요한 거는 그 자기 아들, 딸이 뭐 어디 과고를 갔냐, 영재고를 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뭐 자기 딸이나 아들이 가고 싶은 고등학교를 갔냐, 하고 싶은 일을 했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 사실 그 아들, 딸이 만약에 어머니 압박으로 영재고나 과고를 합격을 했다고 해도 거기에서 적응하기는 더 힘들 거예요. 사실 그런 공부를 하는 거에 있어서 다른 학생들보다 의욕도 떨어지고 그런 거에 대한 집착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저기에서 퇴학을 하는, 퇴학이라기보다는 그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도 있고 아니면 뭐 대학교 가갖고 그런 이공계 쪽을 떠나는 학생들도 있다 보니까 사실 그 부모님들은 학생의 그 성적과 학교를 보기보다는 학생 자체의 그 하고 싶은 일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학생 입장에서 이제 부모님에게 부탁하는 얘기죠, 그죠? 네, 근데 저희 부모님은 사실 네. 제가 하고 싶은 게 수학 과학 쪽이라서 그쪽에 대해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예. 네, 저도 나중에 뭐 부모가 되거나 하면은 네. 롤모델로 삼고 싶은 분들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좀 많이 도와주셨습니까? 사실 공부 쪽에 대해서는 네. 그 부모님들이 그 수학 과학 관련해서 막 그렇게 지식이 많거나 그러신 분들은 아닌데 네. 저희 특히 어머님이 네. 그 학원 알아보는 거를 되게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학원을 뭐 어디 학원이 좋나, 저기 학원이 좋나 이런 거를 다 이렇게 막 알아봐 주시고 여기저기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정보 수집을 해주셨던 게 정말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나 혼자의 힘도 중요하지만 네. 부모님의 그런 도움도 많이 필요하네요. 네, 그죠. 제가 하고 싶은 학원, 제가 뭐 하기 싫은 학원이 있거나 이 학원은 너무 힘들다, 나랑 성향이 안 맞는다 뭐 이러면은 이게 바로 관둬주시고 다른 새로운 학원을 또 알아봐 주시고 해서 그런 건 또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죠. 내가 이제 아들 또는 딸로서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도움 요청하고 네. 도움을 또 편하게 받고 네. 만약에 반대로 부모님이 안 도와줬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은 학원을 알아보기도 힘들었을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준비를 시작하는 과정에서부터 좀 문제랑 차질이 생기지 많이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제 영재고에 못 갈 수도 있었겠네요, 그죠? 네, 그죠. 부모님의 힘이 많이 크기도 했죠. 그 정도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의 의지, 네. 부모님의 도움, 네. 이거 두 개가 잘 맞아 떨어져야 네, 그죠. 과거 영재고라고 하는 이제 거기 합격이 가능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정말 과거나 영재고에 관심이 있는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께서는 우리 동주 학생의 말이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통 다른 학교 같으면 내신 점수 몇 점 이상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네. 이제 과학 이제 영재고 한과영은 1단계에서는 학생 기록물에 의한 연계성 평가, 네. 2단계에서는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를 포함한 학생 기록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네. 3단계에서는 글로벌 과학자로서의 자질 및 잠재성 평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평소에 이제 우리가 학교 수업 때 많이 이렇게 들어본 얘기긴 한데 실제로 이렇게 수업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의 내신 점수인 그 수학과학 아까 얘기했던 뭐 90점, 뭐 100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점수가 이 영재학교의 전형 단계에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 네. 좀 궁금하거든요. 영재고하고 영재고가 아닌 과고들 있잖아요. 네. 그 과거에서는 수학이랑 과학에 A가 아닌 점수가 있으면은 바로 탈락이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영재고도 B나 A 대신 B가 있으면은 되게 많이 곤란한 상황이죠. 그 점수 성적 자체가. 근데 뭐 사실 이게 내가 막 수학의 점수가 B가 있지만 그걸 커버할 수 있는 특출난 뭔가가 있다. 포트폴리오나 내가 하고 싶은 그런
뭐 활동이 있다거나 뭐 그런 거를 어필할 수 있으면은 커버를 칠 수 있겠지만 웬만하면은 뭐 사실상 뭐 수학, 과학은 저기 다 A만 받고 온 학생들 사이에서 그 학생을 뽑는 메리트가 없다면은 사실 뽑히기가 힘들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학, 과학은 일단 A를 맞고 봐야 된다. 네. A 중에서 조금 더 높은 점수면 더 좋겠다. 네.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를 어필하려면 1차 전형에서 붙어야 어필할 거 아니에요. 아, 그죠. 그렇죠. 1차 전형에서 학생 기록물에 보면은 생기부가 들어가니까 네. 거기서 B가 있어 버리면 네. 1000명 중에 다 B에 있는 학생을 뽑지는 않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수학과 과학은 일단 최선을 다해서 올 A 중에서도 좀 위에 A를 받는 게 좋겠다. 네. 네, 그렇게 결론을 짓고요. 자, 이제 여기서 또 이제 학생 학부모님이 가장 궁금해하는 전형 단계에서 우리 동주 학생이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자, 그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